100 520번 한번 가볼게. 이것도 미분계수의 특징 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요. 아니네. fx 자체가 적분을 해야 되는 거구나. fx가 정적분으로 표현이 돼 있고, 그걸 또 정적분으로 해서 일단 지금 문제가 좀 한 번 더 꼬이긴 했네. 요거 먼저 한번 해결해 보자고. 이 녀석의 부정적분 라지 F라고 약속하기로 해. 우리 약속하는 거야. 스몰 F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는 걸 라지 F라고 놓는다면,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건 부정적분 중에 하나인 라지 F에다가 얘네들 넣은 걸 빼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부분이 기울기를 의미하고 있는 식이 맞을 거야. 한번 또 그래프 모양 대충 예를 들어서 해보자고. 여기에 y는 라지 fx라는 함수가 있고, 거기에 이런 점들을 집어넣을 때 얻게 되는 그런 함수값들을 이용해서 점 두 개를 찍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것처럼 이 점들의 y값들끼리 뺀 게 델타 y 잡혀 있는 거고, x값끼리 뺀 게 지금은 3h가 필요하지. 3h는 추가시킵시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쳐져 있는 부분이 두 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 그런데 h가 0으로 가고 있대. h가 0으로 가고 있다면 h의 모든 자리에다 0 놨을 때의 결과가 이런 점들이 전부 1,f1조로 가고 있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지만 리미트까지 붙인다면, 리미트까지 붙게 된다면 이 빨간색 부분은 1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 다시 할게. h가 0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이 두 점이 모두 1,f1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여기에 엄청나게 가까이 붙어있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니까 그걸 우리는 라지 F'1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h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2분의 이것 때문에 보충했던 3에다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미분계수가 F'1이 된다는 거죠. 라지 F의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는 거야. 그거를 우리는 스몰 F라고 잡으면 되지. 이 약속에 의해서 라지 F의 두 함수를 라지 F'이라고 적어도 되지만, 어차피 적분해서 라지 F가 된 거라면 미분해서 스몰 F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뭐 현특이가 질문한 이유도 아마 이 이유에 있지 않았을까? 여기까지 찾고 난 뒤에 그 다음 계산은 그냥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해주면 돼? 2분의 3에 F의 X자리에다 1만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0부터 1까지. 이거 직접 정적분 해야 되죠? 정적분 해야 되니까 우리 전개하자.
9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1에 대한 정적분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저거 제제곱 그래서 어디 잘못했지? 3t 마이너스 1의 제제곱 문제가? 이거 여기 건설지도 크게 만들어 놓고 난리야. 그러면 27t의 세제곱 마이너스 93 27t의 제곱 플러스 9t 마이너스 1로 전개되는 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당연히 완전 세제곱식 전개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방법이 없는 것 같아. 4분의 27t의 4제곱 마이너스 39, 27 2분의 9t의 제곱 마이너스 t에다가 0부터 1까지. 어차피 0 나온 결과는 뭐 전부 다 0일 거니까 이 식에다가 1만 넣어서 계산한 결과에 2분의 3배를 한 게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 지난 시간에 차라리 이걸 풀 걸 그랬나? 다시 봐봐. 문제가 처음에 이렇게 주어진 형태로는 이걸 직접 정적분하는 건 절대 안 돼.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이 정적분 됐을 때의 모습이 얘랑 같이 계산이 되면 분명히 이건 미분계수. 적분을 하고 난 뒤에 결과에다가 미분을 해달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걸 끝 결과를 예상도 못하고 얘를 굳이 라지 F라고 하는 구체적인 덩어리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게 이 파트의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걸 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녀석을 가지고서 부정적분의 형태로만 문제를 풀다 보면 방금 말했듯이 마지막 결과는 분명히 스몰 f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야. 다만 그 스몰 f가 지금까지 풀었던 건 f에 정적분이 들어가 있지 않았지? 그냥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을 풀었었거든. 근데 지금은 정적분 들어가 있으니까 f를 구하고 싶으면 분명히 x에 1을 넣어야 될 거고, 그 x에 1을 넣은 모습이 이거일 테니까 이 이유는 그냥 정적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략 없이 계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면 정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필기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풀게 해놓고 잠깐만 더 질문 좀 이따 받아보도록 할게요. 노동은 김영수 언제? 12월? 5일? 가은은? 12월 초반? 초중반? 5일보다는 늦어? 10일 때 10일 때? 둘째, 넷째, 열하나, 조현성 12, 준기 13, 아인 14. 해상도요. 한성이 80. 한성이? 부러쳤는데? 두통이라는데? 그럼 맞는 거지. 준기, 현성, 연기. 네? 성형은 누구지? 자, 또 묻고 싶은 문제 있으면 물어보세요. 21번 521번 가볼까?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가 다음 세, 와, 조건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모의고사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또 여기서 나왔을까요? 이 문제 잘 푼 친구들은 진짜 잘한 건데, 그치? 3차 함수는 fx, 2차 함수는 gx. 자, 보자. 왜 이렇게 많은 힌트들을 줬는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문제 힌트가 막 뒤집박죽이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긴 한번 덩어리를 묶어볼게. 이렇게 나온 녀석이랑 두 번째로 나오니까 F형이 G0 플러스 1을 같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건데, 보니까 문제가 원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선생님 문제 따라 안 적을 거야. 두 정적분을 보세요. 둘 다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러니까 왼쪽 정적분에 들어갈 식하고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정적분의 식을 마이너스로 합쳐버려도 돼. 상관없는 거지. 적분 구간 같으니까. 우리 이거 푸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풀기 때문에 꼭 기억하자. 정적분을 계산하고 싶다면 적분이 되어야 되는 함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이렇게 생긴 함수식이 누구인지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찾아야 문제를 풀 거니까. 그래서 그런 모양을 찾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들을 보니까 여기 봐. F-1 넘기면 마이너스 G-1이 0. F1-G1이 0. F4-G4도 0. 다시 말하면 칠판 보세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때 0 나온대. 1 넣고 계산할 때도 0이 나오고 4를 넣고 계산할 때도 0이 나온답니다. 그 말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지키는 3차 함수. fx가 3차 함수니까 얘도 3차 함수겠지? 이거 눈치채기 쉽지 않겠지만 공부하자. 이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느냐? 마이너스 넣어도 1 넣어도 4 넣어도 0이 나온다니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와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 x 마이너스 4라는 인수를 갖고 있던 거 아니었겠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과 4를 넣었을 때 전부 다 0이 나오고 있었던 거겠지. 다시 이 g 부분을 좌변으로 넘겨주면 f-g의 형태가 완성이 돼. 당연히 똑같은 숫자 놓고 있는 중인 거고. 그렇게 똑같은 수를 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0이 된다면 이 식 자체는 각각의 인수들을 갖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벌써 우리는 fx-gx에 필요한 식 다 만든 거야. a만 찾으면 돼. 당연히 a는 이거 찾는 거겠죠. 뭐야 이거? f0-g요. 그러니까 저기다 0 넣었을 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0 넣었을 때 0 넣었을 때 1, 마 1, 마 4, 4 a 1이겠네. 한번 잘 정리해봐. f하고 g에 똑같은 수를 넣은 결과가 세 종류로 같다는 건 그 넣고 있는 숫자 3개, 지금은 마이너스 1과 1과 4가 그 해당하는 함수의 인수가 된다는 얘기가 확실합니다. 거기다가 3차 함수 확실하고 3차 계수만 찾으면 끝나는 건데 3차 계수는 마지막에 주어졌던 0을 넣었을 때의 결과를 보고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fx-gx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부터 쉽지 얘들아? 이게 얘니까 a에다 1 넣고 이거 정적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적분할 때는 곱으로 적분하는 방법 없으니까 이거 전개해야 돼. 전개해서 지금처럼 전개해서 각각의 항들을 적분한 뒤에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2 넣은 결과들을 계산을 천천히 해주시면 정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할게요. 이 부분만 필기를 해주세요. 이게 지금 수업 듣고 안내하고 이해하는 친구들조차도 스스로 문제 풀 때는 이거 찾는 거 절대 쉬운 부분 아니야. 대신 이런 고민은 할 줄 알아야 돼. 선생님이 분명히 말했잖아. 정적분 계산하고 싶으면 적분이 되어야 되는 함수 누군지 알아야 된다고. 문제가 묻고 있는 이 함수 누구인지 알아야 돼. 이 함수가 누구일까를 고민하는 끝에 이런 내용들이 이용이 되는 거지. 무턱대고 이거 보자마자 이렇게 만드는 거? 누가 그렇게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필요할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생각할 그런 순서가 그게 맞는 게 아니라 순서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일까? 이렇게 생긴 함수를 찾고 싶은 와중에 똑같은 수를 넣었을 때의 이 모습이 싹 다 0이 되고 있다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인수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
3차함수에 필요한 3차 개수만 마지막 힌트를 여기서 찾아내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건 이 함수의 모양을 찾아내는 거였던 거야. 이해는 다 했을 거라 믿어요. 이것도 간단히 정리해놔요. 윗부분이라도 쉬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이것도. 자, 또 묻고 싶은 문제 있나요? 22번이요. 500. 22번. 아, 그 밑에 있는 문제도 한번 가볼까? 거의 또 마지막이니까 정리합시다. 첫 번째 줄 f-x와 -fx가 같다는 건 fx는 기함수 원점 대칭 기함수는 어떨 때 쓰는 함수냐? 어떨 때 쓰는 함수라는 게 아니라 기함수가 갖고 있는 특징은 뭐냐?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결과가 항상 0이 되는 특징을 갖고 있는 함수가 기함수. 두 번째 줄 보세요. 싹 다 기함수구나. gx도 마찬가지네. gx도 지금 보니까 원점 대칭이야. 이 모양 따라가겠죠? fx, gx 모두가 x를 넣었을 때 함수값과 -x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라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 기함수 맞습니다. 그때 문제 좀 겁먹을만 하지? 합성함수 나오니까 그래도 천천히 보자고. 이거 뭐 식 찾는 거 아니구나. 답이 막 안 나오고 막 문자로만 표현되고 있네. 자, 주어진 두 조건이 만족된다면 2분의 a부터 a까지의 정적분 결과는 여기에 있는 정답들 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보라는 거지. 이 녀석이 몇 배가 되고 이 녀석이 몇 배를 추가해서 더하면 되는지를 찾아보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도 얘네들로 표현이 가능한가 보네. 문제가 원하는 바가. 해석 한번 해보자고. 혹시 G합성 fx, 지금 이 정적분의 대상이 되는 함수가 G합성, G에다가 F를 합성해 놓은 거잖아. 요거의 특징 혹시 말할 수 있는 사람 있나? gx가 누군지 fx가 누군지 몰라. 그냥 두 함수 모두 원점 대칭 함수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원점 대칭의 특징을 갖고 있는 두 함수들끼리 합성된 g합성 fx의 특징은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답해보고. 합성 함수는 뭔지 알지? 한 함수를 다른 함수의 x자리에다 넣어서 계산하는 거거든. 그런데 두 함수 모두 원점 대칭 함수야. 다시 말하면 홀수 차수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함수들이라고. 얘도 둘 다 홀수 차수. 한번 예를 들어봐. 이런 게 홀수 차수만 들어있는 함수잖아, 얘들아. 차수 좀 더 키워볼까? 이런 것들? 그럼 지금 누가 F고 누가 G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F하고 G가 이딴 식이야 지금. 그리고 문제가 원하는 합성함수는 뭐냐? 그렇게 만들어진 기함수 하나를 또 다른 기함수 하나에다 넣어주는 거. 그것을 합성시켜주는 거잖아. 그런데 보세요. 선생님이 예를 든 거긴 하지만 홀수 차수를 이 자리에다 넣어주면
5제곱의 세제곱 15제곱, 세제곱의 세제곱 9제곱, 1차의 3세제곱이니까 세제곱.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5차, 3차, 1차. 지금 여러분들한테 선생님이 기대했던 대답은 뭐냐? 이 함수 또한 원점 대칭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F하고 G가 갖고 있는 모든 차수가 홀수 차수들이니까. 그러니까 원점 대칭, 기함수였던 거야. 기함수. 기함수였던 겁니다. 왜 와? 이거 말해줄게. 홀수 차수만 들어있는 녀석을 홀수 차수에 합성하게 되면 당연히 그 결과도 홀수 차수만 남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합성함수는 기함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기함수의 특징 이용하면 되겠네. 기함수의 특징 이용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큼직큼직하게, 여러분들은 나중에 표기도 큼직큼직하게 하고, 선생님 지금부터 여러분들하고 함수의 모양 잡을 거야. 누구 어떤 함수? 문제가 원하고 있던 G합성 fx, G합성 fx의 그래프를 선생님 원점 대칭 될 수 있게 한번 대충 예를 들어볼게. 항상 말하지만 G합성 fx 그래프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모양인지 다른 모양인지 뭔지 몰라. 그런데 분명히 기함수 형태는 띄고 있는 게 맞다는 거지. 이 점에 대해 대칭 관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건 맞다는 뜻이야. 그럼 가자고. 문제에서 알려준 정보가 뭐냐? 꼬리 물기 가능하네.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4분의 a까지 갔다가 4분의 a부터 a까지 가는 거. 구간 잡아볼게.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4분의 a까지만 갔다가 다시 그 4분의 a부터 a까지 연결하는 거지. 이게 2분의 a로 잡혔으니까 한 이 정도가 a가 되려나? 이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4분의 a까지 계산한 정적분의 결과가 a, 4분의 a부터 a까지 계산한 정적분의 결과가 b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음의 면적은 마이너스로, 양의 면적 플러스로, 또 양의 면적은 플러스로, 어쨌든 마이너스로 나오는 건 마이너스대로, 플러스로 나오는 건 플러스대로 계산을 한 결과가 이 부분은 a, 이 부분은 b가 나온다는 거니까 여기 전체 결과는 이 두 개를 더한 결과는 당연히 a 플러스 b가 나와야 되는 거겠지. a 플러스 b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잘 봐. 문제가 원하는 게 어디였냐면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부터 a까지 가기를 바라는데 2분의 a부터 지금 여기의 결과가 얼마인지를 묻는 거거든? 여기의 결과가?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잘 새겨.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함수는 원점 대칭 함수야. 원점 대칭 함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간 전체의 결과가 a 플러스 1이라 b인 건 맞지만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가고 있는 이 부분의 결과는 당연히 0인 거야. 다시 얘하고 얘를 싹 다 계산한 결과는 a 더하기 b가 맞아. 그런데 그 a 더하기 b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계산할 동안은 0이라고. 얘랑 얘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일 거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a 플러스 b는 어디를 말하는 거냐? 여기가 a 플러스 b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의 정답이 a 플러스 b, 1a 더하기 1b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프를 이해 못할 것 같은 친구들은 이것도 한번 들어봐. 선생님이 식으로도 보여줄게.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g 합성 fx를 계산한 결과는
칠판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a까지 어떻게 가주면 돼?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4분의 a까지 갔다가 4분의 a부터 연결해서 다시 a까지 가주면 돼. 그러니까 이거의 정답이 a 더하기 b가 되는 게 맞다고. 저거의 정답이 a 더하기 b가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이걸 지금 선생님이 어떻게 분리하고자 하는 거냐면, 나 이거 꼬리물기 다시 하려고.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한 방에 안 가고 2분의 a까지만 먼저 갈래. 그리고 다시 2분의 a부터 a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하겠다는 뜻이야. 방금 그래프로 설명한 내용이. 생각을 해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가는 거랑 이런 모양으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갔다가 다시 2분의 a부터 a까지 가는 거랑 뭐가 달라? 결국에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가는 거거든? 그런데 이 녀석이 지금 기함수란 말이야.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게 계산해봤자 0이라고. 이게 결국 우리가 찾았던 a 더하기 b라는 정답은 순전히 이 녀석이 갖고 있는 답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문제가 묻고 있던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정답은 a 더하기 b가 되는 거겠지?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될지 모르겠네. 선생님은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이해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 자꾸 마이너스 면적 마이너스로 그대로 계산해야 거 헷갈릴까봐. 응? 여러분들이 그런 거 계산하는데 좀 어색함을 갖고 있을까봐 지금은 차라리 이렇게 계산하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를 더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저렇게 적어봤는데 그래프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원래. 아무튼 싹 다 표기를 해놔. 뒤쪽에 좋은 문제가 많네. 아까 풀었던 501번 문제도 그렇지만 21번도 그렇고 지금 풀었던 22번도 선생님 생각에 이거 기출로 나왔던 모의고사 문제를 여기다가 그냥 따서 베낀 거 아닌가 싶다. 내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큼직큼직한 덩어리 한번 가보자고. 기함수들끼리 합성이 되면 당연히 기함수다. 그리고 이제 문제풀 때 사용했던 건 그거였지? 적분이 돼야 되는 함수가 같은 함수인 상태에서 적분 구간으로 꼬리를 연결시킬 수가 있으면 합쳐서 계산을 해도 된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한 방에 간 정적분의 결과를 왼쪽 계산 a랑 오른쪽 계산 b를 더해서 a 더하기 b라고 말을 했던 거고, 그 a 더하기 b라는 모양을 가지고서 꼬리물기를 다시 분리한 거야. 왜? 기함수의 성질을 이용하고 싶으니까. 우리가 찾아낸 이 구간을 기함수의 성질을 써먹을 수 있는 구간으로 하나 잡아주고 나머지만 옆에다가 마무리 지어주면 되는 거. 그 나머지 마무리 지었던 게 문제가 원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지. 그래서 a 더하기 b가 정답이 되는 게 맞았던 거고. 그래서 조금 더 설명을 덧자면 이런 뜻이야. 만약에 여기의 넓이가 1번이 나온다고 하면, 그런데 이 넓이는 음의 넓이기 때문에 계산할 때 마이너스 1로 계산이 돼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의 넓이를 2라고 할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2부터 2분의 2까지 결과는 0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지금 2-1이거든. 그럼 2-1의 나머지까지 보충이 돼서 0이 되려면 이 부분의 면적은 뭐가 돼야 되는 거냐?
1-2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들을 다 더했을 때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더한 결과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2분의 a까지 정적분 결과 0이 된다는 거. 1끼리도 날아가고 2끼리도 날아가고 결국 여기만 남게 되는 거. 그런데 이 조건에 의하면 분명히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a까지 연결된 전체 정적분의 결과가 a 더하기 b가 나온다며. 그러니까 여기가 a 더하기 b가 나오는 거야. 여기가. 이 부분은 내동 계산하는 내내 0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요. 뭐가 됐든 두 개 다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이거는 이해를 하는 게 당연하지. 식으로도 이해를 못하면 곤란해. 그래프를 보고 해석하는 게 좀 힘들 수는 있겠다 싶어. y축 대칭은 사실 어렵지 않은데 이런 원점 대칭에 대한 계산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음의 면적이랑 양의 면적까지 따로따로 구분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거든. 그치? 그래서 지금 저렇게 식으로도 한번 유도를 해본 거니까 같이 기록해 놓고 집에 가서 복습을 잘 해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또 묻고 싶은 문제 있니 혹시? 108페이지 질문도 혹시 107페이지나 108페이지에 더 묻고 싶은 문제 있는 사람? 자, 그럼 우리 마지막 건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정적분의 활용 시작합시다. 일단 여러분들이 먼저 봐야 되는 게 있어요. 한번 해보자고. 일단 지금부터 몇 개 한번 예를 들어 볼게. 여기의 넓이가 예를 들어서 20 나왔어. 여기의 넓이는 만약에 10이 나온다고 칩시다. 그리고 여기를 A, B, C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질문, 이거 정도 얼마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돼. 한 번 더 갑니다. 이거 정도 얼마 나오죠? 이건 10이 정상적으로 나옵니다. 또 갈게. 이 부분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7, 이 부분의 면적이 예를 들어서 2라고 한다면 이 정적분의 결과는 얼마 나올 것 같아? 마이너스 5가 나오게 돼요. 맞잖아. 이 알파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이라는 건 알파부터 b까지 정적분에다가 b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을 더한 건데 알파부터 b까지 정적분은 마이너스 7로 나온다. 여기 b부터 베타까지 정적분은 2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정적분은 무조건 면적 갖고 계산을 하면 돼. 대신 내가 계산하고 있는 면적이 플러스 면적으로 온전하게 계산이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면적이라 부를 수 없는 마이너스 크기로, 음의 크기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건지만 내가 보고 있는 그래프가 아래쪽인지 위쪽인지를 잘 구분해서 해결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해볼게. 자, 여기에 면적을 넓이로 말한다. 마이너스 9 없는 거야. 전부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의 넓이를 S1, 여기의 넓이를 S2라 부른다면
이거 계산하면 정답 뭐 나오게? S1, S2 지금 다 넓이야. 양수를 잡아놓은 상태.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나올까? 응? 방금 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답분은 뭐가 나와야 돼? 정답이? 마이너스 S1이다. 사실 S1이 음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선생님이 저기 노란색으로 체크한 S1, S2는 다 양의 면적을 말하고 있는 거야. 여기처럼 이렇게. 그럼 저 정답분 결과로는 뭐가 나오게 된다고? 마이너스 S1 플러스 S2가 정답으로 나오게 돼. 맞아?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가 넓이를 찾는 문제라면 얘들아 얘만 플러스로 계산돼야 되는 게 아니라 얘도 플러스로 계산이 돼야 되거든? 맞아? 플러스로 계산하고 싶으면 어떻게 주면 되지? 이걸 x축 위로 올려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 돼.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지. fx를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칠판 봐. 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렇게 x축 대칭 이동을 시켜서 문제가 원하는 구간에 대한 이 구간에 대한 정적분을 여기하고 여기를 더할 수 있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S1조차도 플러스로 계산이 될 수 있게 될 테니까. 맞아? 그래서 기억하자. 그냥 정적분을 하면 위쪽 부분은 양의 면적이, 아래쪽 부분은 음의 면적이 나오게 되지만 만약에 문제가 면적을 원하는, 넓이를 원하는 정적분 문제라면 우리는 그 x축 밑으로 떨어져 있는 모든 값들을 위로 접어 올려야 된다. 접어 올리는 방법이 절대값 취해주는 거니까 이렇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계속 들어. 지금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fx와 g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면적을 원해. 이 부분의 면적을 s라고 칩시다. s라고 치자. 그럼 이 면적은 어떻게 찾아주면 되느냐?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어디 나오는지 미리 한번 예상해봐. 선생님 파란색으로 비금 쳐볼 테니까. 이거 계산하면 나오는 게 어디냐? 이거예요. 그 다음 이걸 계산하면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 다들 적극적으로 생각해. 빨간색 부분으로 할게. 여기 나오게 돼. 항상 정적분이라는 건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의 크기거든. 그 면적의 크기가 위에 있으면 양의 면적, 아래에 있으면 음의 면적이 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fx와 gx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고 싶다면 파란색 빗금에서 빨간색 빗금을 날려주면 돼. 결국 이거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 면적이 나오겠다. 그런데 고민이 되지. 아니 단독으로 그려져 있는 그래프만 막 x 위아래로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두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을 찾을 때도 봐. 이게 fx의 그래프, 이게 gx의 그래프. 그런데 만약에 묻는 문제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원하는 문제였어. 그래서 넓이 구하면 되는 거니까 저기 적혀있는 것처럼 a부터 b까지 fx와 gx를 뺀 정적분으로 계산을 하게 돼.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지금 이걸 계산하다 보면 이 f가 g보다 위에 올라가 있을 때는 이 부분까지는 정상적인 면적이 나온다. 만약에 이 면적을 내가 10이라고 해볼게. 그럼 이거 계산하면 문제가 원하는 면적이었던 10은 온전히 계산이 잘 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부분의 면적은 오히려 f가 g보다 밑에 깔려있거든.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고에 대한 정적분을 해야 면적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아래쪽에 있는 거에서 위쪽을 뺀 거에 대한 정답, 오히려 내가 찾아야 되는 면적의 반대를 계산하고 있는 거라고. 예를 들면 여기 면적이 5다.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15가 되길 바랬던 이 문제가 이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10 더하기 5로 계산이 되는 게 아니라 10-5로 계산이 돼버린다는 거지. 5가 나온다는 거야. 그럼 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여기로 돌아오면 되죠. 무조건 이 함수끼리 빼고 있는 결과가 양수가 될 수 있게. 그래서 fx-gx, f에서 gx를 뺀 게 양이 될 수 있도록 f가 g보다 밑으로 깔려 있다면 이 값을 마이너스로 나오는 값을 플러스로 바꿀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여기를 뺀 정적분은 정상적으로 양의 면적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대로 계산을 해버리면 음의 면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가 뒤집히는 상황일 때는 절대값이라는 걸 취해서, 이게 양일 때는 그대로 냅두지만 얘처럼 음으로 뒤집히는 상황에서는 이게 나올 때 마이너스로 빠져서 나올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지. 결국 첫 번째와 두 번째에 의해서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설명하고 싶은 건 그거야. 면적 찾고 싶으면 정적분을 해야 되는 그 함수에 절대값을 씌운 내용으로 적분을 하라는 얘기. 그러면 무조건 면적이 나오게 될 테니까. 그게 이 단원의 절반이에요. 속도하고 뭐 위치에 대한 얘기 하나 하긴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 단원에서 제일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면적이거든. 정적분을 이용해서 넓이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건 딱 하나, 함수의 절대값을 정적분을 해주면 면적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겠지. 일단 개념 잘 들어보고 문제 풀 때는 그거에 맞게 이제 또 몇 번 익히다 보면 여러분들이 금방 또 받아들일만 할 테니까. 교재에 이것도 나와 있어요. 이것도 같이 봐. 이번엔 함수가 아니야. 그냥 어떤 도형입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y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x를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한 도형이에요. 그리고 문제도 물어봐.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이 면적이 누구냐를 물어봅니다. 그럼 똑같은 거지 뭐. 똑같은 거야. 정상적인 함수의 면적을 찾을 때는 x를 구간으로 해서 면적을 찾았던 거라면, 이번엔 y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면적은 당연히 그 y를 구간으로 한 면적으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지. 대신 x가 구간이었을 때는 x에 대한 측을 x로 적분, y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적분을 이용해서 면적을 찾을 때는 y로 적분을 해야 되겠죠. 누구를? y에 대한 식. x하고 y만 바뀐다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은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거지.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어 볼까?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 근데 만약에 묻는 구간이 하필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원한다. 그럼 우리는 이 면적이랑 이 면적을 찾아야 되거든. 그런데 여기 있는 면적은 정상적으로 양의 면적이 잘 나올걸? 하지만 이쪽에 있는 면적은 음의 면적으로 나오게 돼. 왜 그렇게 했어? 내가 여기다가 y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이런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서 정적분을 유도하는 과정이 사실 그거라고 그랬지?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계산을 할 건데, 여기는 이 세로의 길이를 지금 가로의 길이가 되겠네? 가로의 길이가 다 양의 값이야.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양의 면적이 나오는 게 맞아. 근데 이쪽의 직사각형의 세로의 가로의 길이들은 전부 다 음의 크기. 좌표가 음이니까 음의 면적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이 말하고 이 말이 같은 뜻이야. 그치? 그러니까 면적을 원하는 문제라면 당연히 접근할 때 y축의 왼쪽으로 넘어간 부분의 면적을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를 오른쪽으로 넘긴 양의 값으로 바꾼 상태에서 접근을 해주면 된다는 뜻이라고 봐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x를 구간하고 있는 정적분을 간혹 가다가 y가 구간이 되어 있는 정적분으로 바꿔서 풀길 바라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100번 설명해봤자 문제 직접 푸는 것만 분명히 못할 거야. 자, 이 정도까지만 일단 설명하고 문제 풀이 시작해볼게. 자, 넘겨보세요.
자, 일단 스타트 한번 해볼까? 531번 시작해볼까? 531번. 더럽게 덥네. 졸던 사람이 몇 명 보이던데. 형 오늘 잤겠나 이제?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느낌은 별로 안 들어야 돼 사실은 얘들아. 아 정적분 선생님이 정적분 계속 어떨 때는 양의 면적 어떨 때는 음의 면적이 나온다고 얘기했었으니까 구분하면 그거야. 내가 적분하고 있는 구간의 그래프가 x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면 정적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곧 넓이기도 해. 그런데 내가 적분하고 있는 구간의 그래프가 혹시 x축 밑으로 그려지고 있는 중이었다면 그 정적분의 결과는 음의 값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음의 값이 누구냐? 밑으로 넘어가 있는 그 넓이에 마이너스를 붙인 거야.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선생님이 그렇게 표현했잖아. 음의 넓이라고. 세상에 음의 넓이라는 말은 옳지 않은 말이지. 그냥 의미만 그런 뜻이라고. 넓이 옆에다 음이라는 말을 붙이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쓰겠다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 무조건 넓이만 구할 거야. 넓이만 구할 거니까 밑쪽에서 계산되고 있는 그 음의 넓이라고 불렀던 녀석을 양으로 바꿔야 된다고. 응? 양으로 바꿀 거니까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면 돼. 위로 넘긴 상태에서 정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런데 그 위로 넘기는 방법이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다야 지금 하고 있는 내용. 또 첫생 다들 피곤한 것 같은데 좀 더 빨리 쉴 걸 그랬나? 이거 하나만 풀고 쉽시다. 531 보세요. 2차함수네. 2차함수 그래프 미리 그려볼게요. 절편이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죠? 아래로 올라간 2차함수인 것 같아. 그리고 이 녀석을 가지고 x는 1, x는 2, x는 1, x는 2. 여기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S로 더볼게. 이 S가 얼마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런데 그 S는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무조건 면적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인테그럴 적분 구간 1부터 2까지 옆에 적혀있는 함수가 아까 누구였어? 6에 애플 1 액마 3이었지? 6에 애플 1 액마 3이었잖아. 그럼 넓이 묻는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기다 절대값 붙여서 적분을 하면 된다고. 그럼 절대값만 붙여서 해주면 돼. 대신 실제 문제 풀 때 필요한 스킬 들려줄게. 들어봐. 절대값 붙여서 푸는 거 외워봤자 소용이 없는 게 이걸 또 어떻게 계산할지를 알려면 아니 얘들아 이거 이 구간에서 그대로 내보내서 계산을 할 건지 이거로 계산할 건지 이거로 계산할 건지 당연히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절대값 붙이는 건 맞아. 그런데 문제는 절대값 붙이는 걸 어떻게 내보낼지 결정을 해야 될 거잖아. 그래야 넓이가 나오는 거거든. 여기서 들어봐. 넓이를 구할 때 모든 함수에 절대값을 붙여서 적분을 하면 된다. 그건 분명히 맞는 개념이지만 실제 문제 풀 때는 절대값을 기호만 이게 붙인다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절대값 붙인 식을 어떤 식으로 빼내서 계산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러면 결국 뭐가 필요하냐? 그래프가 필요한 거지. 그래프가 필요해. 왜? 그렇게 절대값 취했을 때 내가 그린 그래프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주어진 구간에서의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올바른 계산은 인테그럴 1부터 2까지 얘를 그냥 내보내서 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를 뺀 상태에서 적분을 하는 게 옳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지. 내가 절대값을 씌우긴 씌웠는데 그 적분 구간 내에서 절대값 씌워진 이 함수식이 0 이상의 결과를 갖고 있는지 음의 결과를 갖고 있는지는 제일 좋은 게 그래프예요. 그래서 어디까지는 그대로 계산을 하고 어디까지는 또 마이너스를 붙여서 계산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되는 거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좀 봐봐. 자, 여기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봐. 이 부분의 면적이 누구냐 물어봅니다. 정적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구간에 함수의 그래프하고 x축이 둘러싸고 있는 면적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넓이를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개념 알고 있는 것처럼 이 fx라는 함수에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된다는 식을 만들어주면 돼.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는 게 맞아.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저 절대값 붙어 있는 fx를 언제 그대로 계산할 거고 언제 반대로 계산할 건지는 그래프를 보고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인테그럴 1부터 2까지는 이거 어차피 양의 결과일 테니까 그대로 정적분. 그런데 2부터 4까지는 그래프가 x축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면적이 나오긴 나오겠지만 음의 면적이 나올 거라 면적으로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가 5, 여기가 예를 들어서 20이야. 문제가 원하는 정답이 25야. 그 25라는 정답을 찾고 싶으면 여기를 여기에서 1부터 2까지는 그냥 2부터 4까지는 얘를 반대로 내보내서 계산을 해야 온전한 20이라는 정답이 나와서 덧셈으로 진행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좀 쉬워. 두 번째는 좀 더 집중 좀 할 수 있도록 하고. 자, 시작합시다. 533번부터 시작해볼게. 자, 똑같은 얘기 좀 한번 다시 풀면서 들어봐. 면적은 무조건 절대값 취한 함수만 적분해주면 끝나. 그런데 그렇게 식을 잡을 수 있는 것과 그 잡힌 식의 결과를 얻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얘기야. 절대값을 취해서 만들어낸 그 함수가 어떨 땐 그대로 어떨 땐 반대부호로 계산이 돼야 되는지를 알고 싶다면 당연히 그 주어진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최소한 간단한 개형이라도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대로 접근할지 부호를 바꿔 접근할지를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서 보면 이건 기말고사 범위 좋지, 그지? 접선까지만 보고 이제 증가함수 관련해서 이제 기말고사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거기 어차피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들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자, 잠깐 멈춰 보세요. 이거 3차 함수, 최고차계수의 양수니까 오른쪽 끝은 증가, 왼쪽 끝은 감소하는 모양이 이루어질 거고, 미안, 감소가 아니라 수가 증가되겠지? 왼쪽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절편 두 개가 있네? 하나는 0이고 하나는 1인데 0은 중근에 띄고 있어.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질 거냐?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에 대해서 0부터 3까지의 정적분을 원하고 있다. 미안. 0부터 3까지의 그래프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지? 그럼 선생님은 여기 면적을 S1, 여기 면적을 S2라고 부를게. S2는 그냥 해주면 되겠어. 하지만 S1을 구할 때는 0부터 1까지 정적분을 하는 건 맞지만 그렇게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하게 되면 음의 값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 전개하자 적분하려면 이거 적분하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가 붙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 S1이라는 넓이가 나오게 돼.
마이너스를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음의 값이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 S2는 그냥 가면 되는 거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이 나온 결과랑 여기 나온 결과를 더한 게 문제가 원하는 S가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숙제하면서 결과까지도 다 다음 시간에 마무리 잘 해봐. 필기들 하시고 535번 시작해보세요. 선생님 말 명심해. 정적분이 왜 면적을 말하게 되는 걸까를 궁금해하는 친구들 많을 줄 알아. 그래서 증명해준 거야. 정적분 시작하자마자 그때 했던 말 있지. 그 증명 때문에 와 진짜 정적분이 면적을 의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그게 진짜 정적분에 의해서 뭐 면적이랑 면적은 모두 다 구할 수 있게 되는 게 맞겠구나 하는 걸 이해했다면 다행인데, 아니더라도 상관없어. 그냥 외워서라도 풀란 얘기야. 적분을 해서 얻은 결과가 사실은 면적을 의미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언젠가 그런 증명들이 이해 못한 친구들 중에 나중에라도 이제 감을 잡게 되는 친구들이 생길 수 있어. 수학이라는 과목을 끝까지 공부하게 된다면. 풀이 시간 조금 부족한 거 알지만 그래도 볼까? 지금 문제 원하는 게 f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기를 원했던 거니까 fx의 그래프가 필요해? 근데 문제에서 알려준 건 도함수. 그럼 우리 이거 보고 부정적분 fx 찾으러 가자고. 적분하면 3분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적분함수 c 들어가면 되겠죠. 그치? 분명히 3차원은 저렇게 생겼을 거예요. 저렇게. 거기에 F0이 0이라며. F0이 0이니까 0 넣었을 때 결과가 0. 적분상수 C가 0이었다는 얘기네. 그럼 fx 나왔다. 그럼 또 가자. 어떻게 하지? 이거 x로 묶어주면 3분의 1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묶어버릴까?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냥 3분의 1까지 묶자 우리 얘들. 그럼 여기 x제곱만 남을 거고 여기가 3이 되는 거겠지. 이렇게. 그죠? 여기에서 3분의 1 한 번 더 뺀다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절편이 나왔어. 절편이 누구냐? 0 하나랑 루트 3 하나랑 마이너스 루트 3 하나. 고등학교 2학년이 돼가지고 루트 3 무리수 나오는 것도 쫄면 안 되고 최고차계수 양수고, 그렇게 얻게 되는 절편이 마이너스 루트 3과 0과 루트 3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문제가 원했던 건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이 면적이랑 이 면적 찾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데 봐봐, 이거 지금 이 절편들 사이의 간격이 완전히 똑같아. 3차함수 배울 때 기억나? 세 개의 절편의 간격이 다르다면 당연히 크기도 다르겠지. 생각보다 조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질 테니까. 그런데 절편의 간격이 같게 나온다는 건 이쪽에서 올라가고 있는 어떤 값이랑 이쪽에서 떨어지고 있는 값이 당연히 같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대칭관계 있는 거야. 바로 이 점에 대한 대칭. 따라서 우리는
면적 두 개를 다 동시에 찾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찾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그걸 두 개를 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면적 찾으러 가볼까? 어느 면적 찾을까? 그냥 정상적인 양의 면적 나오는 이걸로 계산할까요? 그럼 이 녀석으로 둘러싸인 면적은 인티그럴 마이너스 루트 3부터 0까지 위쪽으로 올라가야는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적분을 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적분합시다. 이렇게 적분해. 그리고 거기에 0 넣은 거에서 마이너스 루트 3 넣은 거 빼. 계산 천천히 무리수 집어넣고 있는 중이니까 계산 잘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2배만 해주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것도 정답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해와. 일단 여기까지만 필기하시고 536번 시작해보세요.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 계속 꾸준히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놔. 지금도 혹시 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 모르는 친구들 해야잖아. 응? 1학년 때 공부했던 교재 찾아서 뒤지든가. 뭐 제일 쉬운 건 선생님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거겠지. 그럼 간단하게라도 또 알려줄 수 있을 테니까. 모르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남겨두지 말라고. 자, 문제 초기 단계까지만 선생님이 다시 한번 밟아줄 테니까 그거 보고라도 한번 좀만 더 생각해 볼래? 이거 무리함수 맞지? 그리고 이거 마이너스 a로 묶으면 x 마이너스 a분의 4랑 출발하는 점이 a분의 4, 0이에요. 그런데 a가 양수니까 a분의 4도 양수. 아마 이게 어딘가쯤 될 거예요. 그리고 x의 개수였던 마이너스 a가 음수거든? 음수일 때는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이 서분면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돼. 이렇게. 문제가 이거야. 그래프와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면적 찾아달라고 하고 있는 중. 이걸 찾도록 지금 여러분들한테 주문하고 있는 거지. 계속 진행해봐. 이 이후부터는 혹시 또 문제풀이가 가능한지 아닌지. 자, 면적은 둘러싸인 구간으로 정적분을 하면 된다. 그리고 그 그래프가 혹시 음의 면적을 나타내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면 절대값 붙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빼놓은 상태에서 적분을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생길 거야. 지금 충실히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을 이용해서 식을 잡을 수 있는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를 찾아봐야겠지. 자, 자세히 설명 들어볼까? 자, 그래서 그래프를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이유로 어떤 무리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능력 잘 유지해서 그래프까지 그렸어. 그리고 문제가 어떤 부분의 면적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체크를 했고, 그럼 우리 이거 면적 칠할 때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0부터 4분의 a까지 이 면적을 s라고 부를 때 s는 인테그럴 0부터 4분의 a분의 4까지 함수를 접근하면 돼. 근데 함수가 x축 위쪽이니까 전혀 문제될 거 없지. 절대가 붙일 필요도 없어. 그냥 하면 됩니다. 이거 계산하면 면적이 나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 이 수투라는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건 다항식만 한다는 거잖아. 이거 접근 못해. 여러분들이 못한다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떠올릴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이걸 x를 잘게 쪼갠 직사각형 면적들의 넓이를 누적해서 계산하는 면적이 아니라 이쪽으로 직사각형을 누적시키겠다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구간이 x축을 구간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y축을 구간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면적을 찾을 때 필요한 건 이거지. 인테그럴 a부터 b까지 fx를 x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fy를 y로 접근하는, 이쪽을 구간으로 하고 있는 면적을 찾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낫다는 거죠. 한번 시작해볼까? 그럼 구간이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니까 0부터 요거, 이 함수의 y절편이야. x에 0 넣으면 나오는 값, x에 0 넣으면 y값이 루트 4니까 여기 2가 되겠네. 그래서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접근을 해주면 되겠고, 대신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식은 y에 대한 식이 필요하잖아. y에 대한 식은 우리 여기다가 준비해 놓을까? 양변 작업할게요. 그리고 x로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나? x는 마이너스 a분의 1 y제곱 플러스 a분의 3. 한번 확인만 해보자. 마이너스 a분의 1 y제곱 플러스 a분의 3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a분의 1은 상수니까 a분의 1 빼버리자. 빼버리고 남아있는 건 y제곱 마이너스 4만 적분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절대값 씌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눈치챘어? 이거 다 양의 값들이잖아. 만약에 이 그래프의 면적이 이쪽에서 나오는 면적이었다면 이게 음의 값들일 거니까 그땐 보호를 바꿨을 텐데, 이건 그냥 그대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잘 체크해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면적은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돼. 이것도 되지만 이것도 돼. 둘 다 되는 거 맞지만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계산이 가능한 풀이는 위에 게 아니라 아래 거라는 거죠. 그치? 이거 우리 끝까지 계산할까? 이게 3분의 1이 나오길 바란다네. 한번 해볼게. 천천히 가보자. 선생님 마이너스 a도 1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a도 1로 넘기면 3분의 y 세제곱 마이너스 4y에 0부터 2까지 정적분한 결과가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한 마이너스 3분의 a 2 집어넣게 되면 3분의 8 마이너스 2 집어넣게 되면 8 빼기 0 집어넣으면 뺄 거 없어. 그냥 이대로 멈추면 되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a 양변에 마이너스 3배 해버릴게. 마이너스 3배 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배 하면 플러스 23, 그게 a. 그래서 a는 16이라고 말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진짜 문제가 원하는 면적이 나온다는 뜻일 테니까 잘 기억해. 분명히 구간을 잘 찾고 그 구간으로 면적을 구할 때 필요한 함수식까지 이용해서 정적분식을 만들어 놨는데, 그 정적분으로 계산되어야 되는 식에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다항식이 나오지 않는 경우, 다항식이 아닌 이상 여러분들은 접근할 방법이 없어. 배우지도 않았잖아.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x의 구간이 아니라 y를 잘게 쪼갠 구간으로 얇은 직사각형들의 넓이를 누적시킨다는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거지. x를 구간으로 하는 정적분이 아니라 y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정적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대표적인 예가 제곱근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일 때야. 자, 그 다음 넘겨서 그 다음 뭐 해볼까? 538 진행해볼까 얘들아? 538
여기서도 필요한 개념 딱 하나. 두 함수로 둘러싸인 공간의 면적은 두 함수끼리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진행하면 된다. 그런데 뺄 때는 반드시 위쪽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함수를 빼야지만 올바른 결과, 넓이가 나오게 된다. 근데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느냐를 찾는 건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봐야 된다는 거였고, 두 함수의 차이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한 게 두 함수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때 사용하는 방법. 근데 그 면적이 올바른 플러스 양의 값이 나오게 해주려면 두 함수의 차이가 항상 양의 값을 유지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근데 계속 말하지만 절대값 붙여서 식을 만든다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값이 붙은 그 식을 어떤 식으로 빼낼지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실판 보세요. 사실 문제 푸는데 필요한 그래프는 아니지만 봐봐. 그래서 일단 모양을 보여줄게. 대충 한번 그려보자. 이거 x로 묶으면 나머지는 x제곱 마이너스 2가 절편이 0하고 풀마 루트 2겠네. 0하고 풀마 루트이니까 아마 저기에 있는 3차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원점을 꼭점으로 가는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있나 봐. 그럼 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지고 있었겠지. 그리고 문제가 원했던 게 뭐냐? 뭐 당연히 그거겠지 뭐. 둘러싸인 부분이래. 아, 그러니까 여기 찾는 거야. 그런데 또 극한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친구들 들어볼래? 이거 2차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뻗는 중, 얘는 3차 때문에 음의 무한대로 뻗는 중. 결과적으로 2차가 밑으로 꺼지는 속도보다 3차가 밑으로 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를 거거든. 그럼 지금은 대충 보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뭐 대충 하자. 여기도 둘러싸인 공간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점에 있는 x의 위치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위에 있는 3차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2차 함수를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을 해야 넓이가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 교점의 x값이었던 요 정도까지는 위쪽에 있는 2차 함수에서 아래쪽에 있는 3차 함수를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이 들어가야 올바른 면적이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절대값 붙인다는 붙여서 넓이를 구하는 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디서 그대로 계산되고 어디서 반대로 계산돼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중심으로? 함수들 간의 교점을 중심으로. 그 교점을 기준으로 누가 위로 가고 누가 밑으로 내려가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런 의미의 지금 면적을 찾는 문제거든. 근데 이거 그릴 필요 없다고 그랬던 게 사실은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쨌든 면적을 구하는 식은 이게 맞잖아. 그래서 봐. 뺄게. x의 세제곱 빼면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정적분. 그런데 누가 위인지 누가 아래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 계산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빼낼지만 걱정하면 돼. 그런데 이거 빼내려면 그래프 그릴 줄 알아야 된다고. 이거 나 이 녀석의 그래프 그릴게. 여기다가
당연히 조립제법 왔어도 되겠네. x를 묶을 수 있죠? x를 묶을 수 있다는 건 인수 중에 0이 하나 있다는 거고 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니까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절편이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1인가 보다. 그래서 더딘 사람들은 천천히 정리해서 계산해봐. 인수분 해봐. 얘처럼 표현이 돼. 그리고 최고점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그려진다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어딜 찾는 거야? 여기 찾는 거야. 여기 찾는 거라고. 다시 할까? 선생님 아까 모양이랑 좀 다른 거 같은데요? 아까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에서 선생님이 이쪽하고 이쪽 면적 찾는 거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맞아, 이거 찾고 있는 건데 이걸 찾기 위해서 필요한 식이 이거잖아. 지금 모양은 다르지만 우리가 찾고 싶은 이 면적이 얘하고 얘로 둘러싸인 3차 함수하고 2차 함수로 둘러싸인 이 면적의 크기가 계산되는 방법이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 면적, 이게 분명히 얘야 얘들아. 그리고 이게 여기를 말하는 게 맞습니다. 식만 달라졌잖아. 식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래프의 모양도 좀 달라졌지만 분명히 왼쪽 오른쪽에 둘러싸인 이 면적 두 개가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이랑 같을 거라고.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첫 번째 했던 말이 이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릴 이유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두 함수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만 그려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 이제 기록하러 가자. 그래서 면적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정상적으로 그래프가 위로 잘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정적분 해주고, 그치? 그런데 0부터 1까지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함수가 x축 아래로 꺼져 있는 상태거든. 그럼 이 상태를 그대로 두고 정적분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면적이 나오긴 나오지만 그 면적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붙어있는 절대값을 계산할 때는 마이너스를 한번 빼서 계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계산 잘 끝내면 정답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것도 마무리는 여러분들이 해오세요. 자, 필기 끝내신 분들은 또 루트 하나 보이네. 540번 시작해봐. 필기 하시고 540번 진행해보세요. 무리함수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칠판에 그려져 있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프를 본인이 써서 그렸든 선생님의 그림을 참고하고 있든 둘러싸인 면적 확인됐으면 이제 면적 찾아주면 되는데, 아까 말했듯이 일단 두 함수의 교점 찾아야 되거든? 교점 찾아야 돼. 근데 그 교점을 찾아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100문제를 풀면 100문제 중에 99문제, 95문제는 보통 x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적분을 x를 이용해서 하게 되는 dx를 많이 하게 돼. 근데 그렇게 계산을 하려고 들잖아? 그럼 여러분들 루트 x 플러스 2하고 루트 x, 2루트 x 있잖아. 그거 적분해야 돼. 다항식이 아닌데 적분해야 된다고? 적분 어떻게 하는지를 고민하면 바보야. 적분 못하는 문제라고 판단을 해야 돼. 다른 방법으로 적분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 루트를 제거한. 그게 아까 말했던 내용이었고요.
이것도 무리씩 들어가는 거니까 좀 이따 계산할 때 선생님이랑 계산 끝까지 한번 해보자. 정답이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자, 여러분들이 먼저 정답을 찾아봐. 지금 다들 느꼈듯이 x를 구간으로 하고 있는 정적분을 하는 게 아니라 y축을 구간으로 하고 있는 y축에 있는 어딘가의 숫자들을 범위로 하고 있는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어쨌든 두 도형으로 둘러싸인 도형을 찾는 넓이를 찾는 거니까 두 도형끼리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돼. 위에 있는 것에 아래에 있는 거 y를 구간으로 하고 있다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뺀 거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되지. 그래야 둘러싸인 면적이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신경 써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무조건 뺀다고 정답 나오는 거 아닐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보니까 어느 부분은 둘러싸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은 둘러싸인 게 아닌 것 같거든. 얘들아 쌤하고 시작해볼까? 이거 당연히 오른식이 맞아. 당연히 이거 둘러싸인 경계 찾아야 되니까 교점 찾아야 돼. 이거 는 놓고 풀면 루트 x가 2니까 x가 4가 되겠네. x가 4가 되겠어. x가 4면 x가 4면 y도 4네요. 2점 4,4네요. 그럼 잘 봐. 정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오른식인 것 같다는 거지. 인테그랄. 지금 우리가 찾고 싶은 면적이 여기니까 0부터 4까지 둘러싸여 있는 상태. 그리고 두 함수끼리의 차이에 대한 절대값인데 절대값 뭐라죠? 지금 뻔히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 거 보이는데 얘가 위고 얘가 아래잖아. 위에 있던 함수에서 아래쪽에 깔려있는 함수를 뺀 것에 대한 0부터 4까지의 정적분을 해주면 당연히 정답이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적분을 못한다는 게 아쉬운 거죠. 적분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을 X축 쪽 방향, 그러니까 X방향을 구간으로 하고 있는 넓이를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쪽을 구간으로 해서 넓이를 계산해 보겠다는 거지. 근데 아까 했던 말이 뭐냐?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 어디냐? 여기까지는 둘러싸인 게 맞아. 여기까지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에서 왼쪽에 있는 함수로 둘러싸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게 누구랑 둘러싸였어? 이건 혼자 Y축이랑 둘러싸인 부분 넓이 찾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산할 때 1번하고 2번 따로따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1번 갈게. 그러려면 정의부터 다시 할까? 선생님 암산 좀 하자. 넘긴 다음에 제곱하면 x는 y-a 제곱이니까 x는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이거 넘기면 루트 x는 2분의 y 제곱하면 x는 4분의 y제곱. 선생님 실수한 거 있으면 말 좀 해주세요. 정리의 대상을 y에 대해서 바꾸고 있는 중 맞는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먼저 1번 계산하러 갈까 우리? 1번은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어떤 함수를 적분을 하면 되느냐? 이 함수를 적분을 하면 되죠. 2번 면적은 2부터 4까지 둘러싸여 있는 면적.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식 여기에서 왼쪽에 있던 식 얘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 진행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첫 번째 계산에 의해서 1번 공간의 면적이 두 번째 계산에 의해서 2번 공간의 면적이
착각들 하지 말고 잘 봐봐. 여기에 있는 면적을 계산하는데 그런 사람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0부터 4까지 한 방에 0부터 4까지 한 방에 어디 갔어? 이 녀석을 빼고 있는 정적분을 0부터 4까지 한 방에 진행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른단 말이야. 근데 그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 부분이 무슨 두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이야. 이건 아니잖아. 그치? 쟤는 두 함수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한 함수와 y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이니까 그냥 이 함수에 대한 정적분만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만약에 이 도형이 여기까지 있었으면 선생님이 아무 말도 안 했을 거야. 그럼 빼면 돼. 근데 도형이 여기가 없거든. 없어. 이 도형의 시작은 2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이 아래쪽에 없다고.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약속했듯이 끝까지 하기로 했지? 그 4분의 1 앞으로 뺀다. 적분하면 4분의 1 빼지 말고 이거 12분의 1 한 번에 빼자. 그 y의 세제곱만 0부터 2까지 가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2분의 8. 그 다음 이것도 갑시다. 좀 짜증나네. 마이너스 4분의 3이지?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4 y 세제곱이니까 3 하면서 마이너스 4분의 1 y 세제곱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이게 전개하면 마이너스 4분의 3의 제곱 y 제곱이잖아. 그럼 이거 적분하면 3 밑으로 내려오기가 약분되고 마이너스 4분의 y 세제곱 나오는 거 맞겠죠? 그리고 4y 적분하면 2y의 제곱이 될 거고 적분하면 마이너스 4y 될 거고 2부터 4까지. 그럼 4, 64, 마이너스 16, 32, 마이너스 16에다가 빼기 2 집어넣읍시다. 2 집어넣으면 8, 4분의 8, 마이너스 2, 4, 2, 8, 마이너스 8. 그래서 계산하면 이거 0이네. 계산 실수 안 했겠지? 0. 이거 마이너스 2 플러스 2. 그래서 1번 면적과 2번 면적이 3분의 2와 2가 될 거라. 정답을 3분의 8이라고 말해주면 된다는 뜻이었겠죠. 자, 필기 하시고. 필기 끝나신 분들은 이제부터 난이도가 좀 높아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건너뛰고 싶지만 못 건너뛰겠다. 541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필기 다 하시고 541번 진행합시다. 우리 숙제 좀 미리 체크할까? 555번까지가 숙제예요. 555번까지가 숙제. 555번까지가 숙제입니다. 선생님 그거 깁스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한 달 넘게 해야 돼? 한 달 정도? 용지 아까 그 하던 게임은 너가 다 조작하는 거 맞아? 어떤 것도 네가 하고 막 하는 거야? 게임 이름 뭐야? NBA 이걸요? NBA? 선생님 헤드폰으로도 그걸 할 수 있나? 그래픽이 너무 훌륭한데? 편집을 해야 되는 게임이야 또? 아니. 캔디 크러쉬 사가 이후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
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접선 찾아야겠지, 그지? 응? 이번 중간고사 때 그 시험에 끄트머리에 걸려있던 범위. 함수의 접선 구하는 유형은 총 3가지. 접점 알려줄 때의 접선, 기울기 알려줄 때의 접선, 외부의 점에서 구하는 접선. 그 중에 제일 쉬운 유형이 접점을 알고 있을 때의 접선이었어. 그죠? 지금 풀고 있는 이 541번 문제에 사용되고 있는 접선이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접선이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지금 접선 때문에 둘러싸인 공간이 만들어졌잖아. 그럼 그 넓이 찾고 싶으면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돼? 함수식, 3차 함수식을 알고 있으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 알아야 돼. 왜? 함수끼리 둘러싸인 면적은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 있는 함수 빼가지고 전적분 할 거란 말이야. 그럼 먼저 접선 찾아야 돼. 그 다음 둘러싸인 공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둘러싸여 있는지 교점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하는 구간까지 찾아내면 되는 거잖아. 거기까지의 과정이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일단 문제도 여기까지 할 거야. 들어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 접선? 그럼 이 접선 찾는 거. 이 접선의 이름 잠깐 L이라고 불러볼게. 그지? 그럼 L은 2가지 정보만 찾아내면 돼. 어떤 점을 지나가는지 이미 공개돼 있어. 마일, 마일 지나간다고 공개돼 있고 뭐만 찾으면 되느냐? 기울기만 찾으면 돼. 그 기울기는 이 3차 함수의 x가 마이너스 1이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니까 도함수가 3x제곱이죠. 도함수가 3x제곱이야. 거기다 마이너스를 넣으면 돼. 그럼 기울기 3이라는 거 금방 나와요. 너무나도 쉬운 유형이라 뭐 적어주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대로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L이라고 하는 직선의 정체는 기울기는 3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지나갈 거니까 마이너스를 마이너스를 넣으면 이거 플러스 2 해주면 되는 건가? 그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지나가는 거 맞지? 이거예요. 그럼 끝났지? 지금 둘러싸인 공간이 여기거든. 그럼 이 녀석의 면적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인테그럴 위에 있는 함수 직선에서 아래에 깔려있는 함수 3차 함수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어디부터인지는 알고 있네. 여기가 교점의 끄트머리 시작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부터 이건 알고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지. 어디까지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건 교점으로. 교점 찾으러 가자. 이 점 찾으러 갑시다. 3차 함수와 접선의 교점 찾을 겁니다. 그럼 우리 이 3차 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걸 테고, 계속 말했지만 얘들아 이거 조립제법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건 3차 함수와 직선과의 교점인데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교점이 하나 있거든. 심지어는 그 하나의 교점이 접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지. 얘 분명히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2개 갖고 있을 거라고. 그럼 이제 나머지 하나는 전개했을 때 나오는 상수항 1과 여기의 길이의 상수항 길이 곱한 결과가 마이너스 2가 되면 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였겠네. 아마 조립제법을 통해도 여러분들 저렇게 인수분해 얻게 될걸요? 그래서 알게 됐어. 아하, 여기 둘러싸인 공간이래. 둘러싸인 지점에 대한 x좌표가 2였던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까지 해주면 된다는 얘기였겠지. 그래서 저걸 계산한 결과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계산 마무리는 또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 과제 해올 때 같이 정답을 찾아서 올 수 있도록 하시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계산했는데 정답이 안 나온다? 그럼 그것도 질문을 하세요.
일단 더 새로운 개념을 오늘 배우진 않을 거야. 계속 요거에 대한 얘기 할 건데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 타임에는 뭐 할 거냐면 둘러싸인 면적을 좀 쉽게 찾을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몇 문제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명 하나 해줄게. 하나 해주고 그 이후의 것들은 방금 증명에 의해서 똑같이 연결할 수 있는 것들인 거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외우기로 합니다.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 그리고 그 이차함수와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s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차함수와 x축과의 교점의 좌표를 알파하고 베타라 부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적분을 어떻게 할 거냐?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차함수 적분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진행하면 돼요. 잘 봐야 돼. 얘처럼.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표현한 이차함수의 포물선의 어떤 이차함계수가 양수니까 A는 양수라는 거 잘 챙겨둘 수 있도록 하고, 어차피 증명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거 아니라 증명하는 과정 이해해서 그 결과까지 나온 걸 봤다면 그 다음부터는 외워서 풀면 되는 거니까 보기만 하세요. 이거 적분한 면적 나오는 거 맞아? 이거 적분한 면적 나오는 거 맞니? 아닌데? 마이너스 붙여야지. 지금 아래로 꺼져 있잖아. 이게 면적인 거야. 이게 우리가 찾는 S인 거야. 근데 선생님 지금부터 어떻게 했나 잘 봐. 이 창에서 A 앞으로 뺄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이차 함수를 좀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이차 함수는 x절편이 알파하고 베타니까 나는 얘를 이차 함수를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 거죠.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 같은 함수야. 같은 함수라고. 그럼 적분 시작하자. x의 제곱 적분하면 마이너스로 묶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x니까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 전개하면 알파 베타 적분하면 알파 베타 x가 되겠죠. 그걸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럼 마이너스 a에 베타 집어넣은 거 계산하자. 베타 집어넣으면 3분의 1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베타 집어넣고 있는 중 알파 베타 제곱에다가 베타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 집어넣으면 알파 베타의 제곱 빼기. 이제 알파 집어넣을게요. 3분의 알파의 세제곱 알파 집어넣고 지금 빼고 있는 거지? 뺄 거니까 부호는 플러스로 바뀌고 이 자리에 알파 집어넣게 되면 2분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그리고 알파 집어넣은 거 빼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베타. 이걸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제 뭐 할 거냐, 여기에 있는 이 분모 짜질구리한 것들 다 밖으로 뺄 거거든. 한 번에 빼려면 사실 6으로 빼야 되는데 6으로 뺄까? 이거 동시에 없앨 거니까 대신 좀 더 잘 봐줘. 선생님이 지금부터 분모 6을 전부 다 밖으로 뺍니다. 빼면 여기 얼마? 2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 이거 6으로 빼면 3 남은 거지? 그럼 3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제곱이랑 마이너스 3베타의 세제곱. 그 다음 여기 생으로 6 빼면 될 거니까 6알파 베타의 제곱. 이거
지금 6 뺀 거지. 6 뺀 거니까 마이너스 2알파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 3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3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3배 할 거니까 3알파 제곱 베타. 그리고 이건 그대로 6배 해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알파 제곱. 그래서 정리하면서 마이너스도 한번 더 뺄 겁니다. 6분의 a에다가 계산 시작해볼게. 2베타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베타의 세제곱이니까 계산하면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인데 방금 마이너스 한번 뺐으니까 베타의 세제곱. 그리고 이거 계산하면 플러스 알파 세제곱이지?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 다음 어디로 갈까? 요거랑 얘랑 똑같은 거 어디 갔어?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3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뺐으니까 마이너스 3 알파 베타의 제곱. 그리고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인데 부호 뺐으니까 플러스 3 알파 제곱 베타. 그럼 여러분들이 보일 때 배웠던 공式하나 나오죠. 얘가 바로 누구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세제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해가 된다면, 이해되는 건데 어렵지 않지? 한 번만 더 들어봐. 분명히 이 면적인 얘들아 이렇게 찾는 게 맞아. 이렇게 찾는 게 맞다고. 그런데 이 표현된 2차 함수를 2차원과 1차원과 상수항이 절편이 공개되어 있는 함수라면 이 함수식을 절편을 이용해서도 표현할 수 있는 거 당연히 맞습니다. 같은 함수거든. 그래서 그 절편의 형태로 표현한 함수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하고 넓이를 찾기 위해 끝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결국 나오는 우리가 찾아야 되는 S라는 넓이가 이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쓰게 될 공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S라 부른다면 그 S는 이제부터 어떻게 계산? 물론 얘들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적분이 막 여기부터 여기까지 바라면 그때는 방법 없어. 직접 적분을 해야 돼. 딱 지금 유형처럼 포물선과 X축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그때는 직접 정적분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풀 수도 있다. 6분의 2차 함수에 사용되고 있는 최고참 계수에다가 두 절편 중에 큰 값에서 작은 절편을 뺀 것에 대한 세적으로 계산하면 그게 결국 직접 정적분을 했을 때와 똑같은 결과를 얻어내게 되는 식이 된다는 거죠. 다만 들어봐. 지금 선생님이 예를 든 포물선이 아래로 볼까 포물선이거든. 면적은 무조건 양의 값만 나와야 돼. 양의 값만 나와야 되니까 당연히 절편을 뺄 때도 큰 절편에서 작은 절편을 뺀 것에 대한 세제곱이 필요한 거고, 이 전체 결과가 양의 결과가 나오려면 여기 있는 2차 계수가 음일 때도 충분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겠죠. 지금은 2차 계수가 양수라서 선생님이 그냥 이렇게 정답을 끌어냈지만 나중에 2차 계수가 음수일 때는 여기가 마이너스 a로 기록이 돼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걸 한 번에 생각하는 방법은 그냥 2차 계수가 양이거나 음이거나 무조건 절대값을 붙여서 취한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무조건 면적이 나오게 돼요. 지금 증명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게 된 거니까. 자, 예를 들어볼까?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원래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 이거 인수분해하면 절편이 3하고 마이너스 1이거든. 그리고 넓이 찾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테그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함수 적분해야 돼. 이거 적분해야 된다고. 대신 그럼 또 음의 면적 나올 테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 그런 면적이 나와요. 근데 그 면적을 빠르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찾아야 되는 면적이 포물선과 X축, 직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이라면 이걸 6분의 사용되고 있는 2차 함수의 최고점 계수 1의 절대값에다가 큰 절편 마이너스 작은 절편의 세제곱으로 끝내버리면 된다는 거지.
그래서 4의 세제곱 64에다가 6분의 64라고 대답을 하면 그냥 순식간에 정답이 나온다는 뜻이야. 특이한 유형이야. 그냥 이런 절편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일부분으로 둘러싸인 거라면, 아니면 한쪽은 절편인데 한쪽은 절편이 아니라면, 아니면 한쪽은 절편인데 한쪽이 절편이 아닌 반대쪽으로 넘어가 있다면 그때는 따로따로 해야 돼. 근데 이 경우는 또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네? 뭐 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쪽에 있는 면적을 찾을 때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나머지 요것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아무튼 쓸 수 있는 법이 상당히 제한적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가볼게. 외우자. 앞으로도 여러분이랑 문제 풀면서 혹시 저렇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나와서 선생님 무조건 저렇게 풀 거야. 두 번째는 포물선과 식선. 그럼 이거 여러분들 원래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지? 이것도 원래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인테그랄. 요거 연립해서 교점 찾아야 돼. 어쩔 수 없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연립해서 교점 찾으면 한쪽이 알파, 한쪽이 베타 나온다고 찾았다고 쳐. 그럼 여러분들은 계산 이렇게 할 거야. 알파부터 베타까지. 위에 있는 함수. 지금은 위에 있는 함수가 직선이네. mx 플러스 n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를 뺀 것에 대한 정적분하면 당연히 정답 나옵니다. 정답 나와. s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데 봐. 이거 교점이 알파고 베타잖아. 그럼 이거 대신에 어떻게 써도 돼? 또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어? 어차피 이 연립해서 만든 방정식에가 알파고 베타 나온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인수분해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쟤랑 또 그 결과가 같다는 뜻이야. 그럼 뭔 말이겠어? 이렇게 나온 문제도 당연히 넓이는 6분의 사인되고 있는 2차 함수의 최고점 계수의 절대값에다가 오른쪽 절편에서 왼쪽 절편, 오른쪽 교점의 x절편에서 왼쪽 교점의 x절편을 뺀 것에 대한 세제곱을 진행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죠. 하나 더. 이번엔 포물선과 포물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이것도 정상적으로 해볼까? 원래 여러분들 면적을 어떻게 구하면 되느냐? S를 구할 때 인테그랄 먼저 이거 연립해서 교점 찾아야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교점 찾아야 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찾았어. 그리고 눈에 띄는 위쪽에 있는 함수 여기에서 뺄 것이 누구를? 아래에 깔려있는 함수를 뺀 것에 대한 뭐 이런 거 뺀 것에 대한 정적 보내주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함수에서 아래에 있는 함수 뺀 것에 대한 둘러싸인 구간의 어떤 표현만 제대로 하고 정적분을 하면 되는 건데 또 들어봐. 여기에서 여기를 빼서 만들어낸 이 함수 이게 교점 구하는 방정식 아니었어? 그럼 이것도 보나마나 인수분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잘 봐야 돼. 인수분해 되면 2차 함계수는 a'-a가 될 거고 맞지? 아까는 한쪽은 2차고 한쪽은 1차였으니까 당연히 개수는 얘를 따라가겠지만 2차끼리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때 사용한 2차 방정식의 2차 함계수는 두 함수의 2차 함계수의 차이야.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x제곱 나온 그게 분명히 인수분해 되면 또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맞잖아. 이거 연립해서 만든 식이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교점 찾을 때 만들어냈던 방정식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럼 이거랑 저거랑 첫 번째, 두 번째랑 뭐가 달라? 똑같은 거야. 그럼 또 면적은 어떻게 찾으면 되느냐? 얘랑 똑같이 6분의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의 최고차 함계수 a-a'. 누가 양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취해놓고 오른쪽 절편에서 오른쪽 교점에서 왼쪽 교점의 차이에 대한 세제곱을 진행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건 뭐? 포물선과 직선. 잘 외워. 포물선과 직선 또는 포물선과 포물선 사이에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을 땐 6분의 만들어질 2차 방정식의 최고차 계수의 절대값 취하고 만들어질 교점 두 개의
사이에 대한 세제곱으로 계산을 끝내버리면 실제 정적분을 하지 않아도 넓이만큼은 금방 구해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기 하나 더 있거든? 다음 시간에 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다음 시간 시작하자마자 할 건 뭐냐면요. 하나 더 있는데 3차 함수와 그 3차 함수 어딘가의 점에서 그 안에 접선으로 둘러싸인 면적 3차 함수와 그 녀석의 접선으로 둘러싸인 면적을 찾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시작하자마자 할 테니까 저거까지 같이 이제 외워서 이제 문제를 풀 거거든 우리가.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억하자. 다른 어떤 예외 상황, 어떤 일반적인 면적을 찾을 때는 무조건 정적분을 해야 돼. 어디에서 둘러싸인지 찾아내야 되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 있는지를 이용해서 정적분을 해야 되지만 포물선과 직선 또는 포물선과 포물선에 의해서 둘러싸인 면적을 찾을 때는 지금처럼 정적분을 하지 않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식에 맞게 계산을 했을 때도 충분히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장점인 거죠. 자, 금요일날 숙제 잘해서 만나도록 하자고. 고생들 했어.